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 선수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운동선수들의 불법 도박 실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천재소년 송유근의 논문을 실었던 미국 천체 물리학 저널이 송유근의 논문을 표절로 인정하고 게재를 철회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천재소년 송유근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유근 군이라 해야 되겠군요. 만 17세인데 글쎄요, 뭐 익히 언론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우리 천재소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논문 표절이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난주에 이 송유근 군이 그 내년 2월이면은 국내 그 최연소 박사가 된다 하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같이 기뻐해 줬는데요. 이게 지금 그 송유근 군이 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논문을 어떤 급 이상, 어느 정도 급 이상의 그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재가 돼서 이제 곧 박사학위를 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논문이 천체물리학 저널인데요. 이걸 발간한 게 미국 천문학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이 미국 천문학회 홈페이지에서 이 송유근 군이 제1 저자로 작성한 이 논문이 표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표절의 이유가 이 송유근 군을 직접 지도한 그 교수가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그러니까 박석재 박사입니다. 박석재 박사가 2002년에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한데 중요한 건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용을 하지 않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은 거의 표절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논문을 철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보통 이렇게 표절 사건들을 보면 지도 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 박석재 박사가 이제 언론에까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우선 제자를 아끼는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잘못은 송유근 군에게 전혀 없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요. 사실 그 내용의 한 4분의 3 정도는 자신이 예전에 발표했던 그 학술대에서 발표했던 발표자료 유사한데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4분의 1 정도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송유근 군이 이제 독창적으로 고안을 해낸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자기 기준에서는 박석재 박사 기준에서는 이것은 독창적인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또 이 박석재 박사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했을 때 지도했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예전에 학술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 발표 자료를 인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자기의 지도 교수가 그거는 논문과 다르다. 발표 자료는 학술대의 발표 자료와 논문은 다르니까 그렇게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논문 제목에다가 어쨌든 언급은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표절의 어떤 정확한 기준, 어떻게 인용의 어떤 정확한 지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혼선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피해자는 송유근 군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만 17세거든요. 이제 내년에 17세, 18세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학업이나 연구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뭐 타격, 상처를 입지 않을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송유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또래 그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뭐 대학교도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천재성을 보였던 학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온 국민이 저 천재소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까, 어떤 업적을 남길까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도 약간 그 무게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 한편 또 이 송유근 군을 지원하는 이 지도했던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내가 좀 더 뭔가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국내의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 뭐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욕심들이 지금의 오늘 같은 사태를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면 송유근 군이
똑똑한 건 확실합니다. 남들보다 비범한 건 확실하니까 이번 일로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주변 사람들이 솔직히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보통 사람이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한 뭐 10년 이상을 앞서서 지금 박사학위를 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다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쭉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되길 바라보겠고요. 좀 이야기를 바꿔서 이번에 불법 원정 도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임창용 선수가 지금 혐의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윤성환이나 안지만 선수들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먼저 임창용 선수만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나요? 임창용 선수는 이제 원래는 그 3명의 선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도박을 했다는 확증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39세 된, 그게 임창용 선수의 어릴 적 고향 친구죠. 그 송정리파라 그래가지고 행동대장급인데 마카오에서 전기빵을 운영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어떤 진술을 받았냐면 임창용 선수가 4억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죠. 3억 상당은. 3억이요. 그런데 이제 임창용 선수는 아니다. 4천만 원밖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창용 선수는 시드머니, 그러니까 자기 원래 시작했던 도박금으로 잃고 따고 승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 전기빵을 운영하는 이 사람은 어떤 계산이냐면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카지노 칩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환치기 수법입니다. 그다음에 장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어디서 받냐면 한국에서 상한을 받거나 변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장부 내역에 어떻게 되냐면 3억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기재 내역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4억 상당의 도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임창용 선수는 아니다. 그 3억이라고 하고 임창용 선수는 4천만 원만 가지고 도박을 했다라고 진술하는데 사실 도박죄라고 하는 건 한 번 도박하는 한 개가 그 도박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검찰에서는 이 전기빵을 운영하는 업자의 장부 기재 내역을 근거로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장님, 그 운동선수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이 원정 도박 얘기 많이 과거에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 한국인들의 원정 도박 행태 또 실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사실 금액이 그 옛날에 주병진, 신정환 또 많죠. 한기순 코미디언 또 뭐 스포츠 선수들도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올림픽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된 금액을 보면은 뭐 4억, 3억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누굽니까? 선수 하나가 삼성 라이온즈 선수 임성환 선수가 13억을 땄는데 사실 이 돈을 못 돌려받고 오히려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포츠나 유명 스타들이 하는 건 10억, 20억대 도박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려지는 건 불과 몇 억에서 몇 천으로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상호간에 서로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빵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도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숨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1년에 22만 한 3천 명 정도가 필리핀, 마카오, 라스베가스를 가는데요. 그 중에 2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2014년도. 그러면은 이 많은 숫자의 70%가 마카오, 20%가 필리핀, 10%가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 돈이 사실 불법 도박이 우리가 2조라고 하지만 실제 추산은 이보다 한 10배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마카오가 문제가 되는 건 70%, 우리나라의 VIP 90%가 도박하는 액수의 이 10%, 그러니까 VIP 10%가 90%의 도박은 액수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임창용 선수에게 도박을 알선한 사람이 전기빵 업자고요. 광주 송정리파 행정대장, 그러니까 조폭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조폭들이 마카오까지 진출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마카오에는 범사방파, 그 다음에 필리핀에는 파라다이스파, 강주 확동파,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는 영등포파하고 영산포파라고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는데 굉장히 두 가지 이익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1.2%에 그러니까 한 번 유도를 해서 이 금액을 어떤 금액이든지 하게 하면 1.2% 이게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에 40%를 받는 게 있어요. 손님이 고객이 와서 만약에 1억을 잃으면 4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기빵을 운영하면은 풀베팅입니다.
무제한 베팅을 하거든요. 물론 일부에서는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정해놓고 이제 그걸 풀베팅으로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그러나 정말 무제한 풀베팅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건데 바로 이러한 이익, 이러한 이윤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윤 예. 창출이라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당 이득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조폭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이런 전기방 운영하고 그다음에 롤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나 세븐락이나 이런 데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또 오코일이나 이런 데서 우리 고객들을 바로 마카오나 필리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도박을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자, 임 변호사님, 그 한국 시리즈 직전에 이게 원정 도박 논란이 터져가지고 삼성 팬들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운동 선수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가 장소가 필요한 겁니까? 이 원정 도박에 왜 이렇게 관여가 되게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연예인, 예. 운동선수, 예. 좀 외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공인들이 주로 이제 원정 도박에서 문제가 많이 되죠. 예, 예. 물론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원정 도박에 연루되고 있기는 예. 하지만 그리고 원정 도박에 많이 가는 그 이유가 예. 아무래도 그 원정 도박, 해외에서 그 도박을 할 경우에 예.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이번에 정킷방이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본인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보통 고급 호텔의 한 방이나 예. 아니면 카지노의 어떤 특별한 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공인이 자기네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도박한다는 거 분명히 큰 그 어떤 그 이유가 될 테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베팅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되게 자극적으로 그렇죠. 조금 더 이 베팅 금액을 예. 올리게 되거든요. 예. 이런 두 가지 점이 아마 이런 공인들의 그 해외 원정 도박을 좀 부추기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운동 선수들의 도박 문제가 뭔가 스포츠 전체에 그런 안 좋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단순해 보이고 또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어떤 직군이나 다 스트레스가 있지만 또 운동선수들 또한 굉장히 움직이고 뭐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분출구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도박이 아닌 또 예. 어떤 유흥이나 마약이나 이런 쪽에 안 빠지는 그런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 예.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생활까지도 못 막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박의 폐해, 네. 또 마약이나 뭐 무슨 심한 음주 이런 폐해처럼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예. 이런 방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분석이 됩니다. 그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 하나만 예, 언급을 예. 하거든요. 이 폐에 대해서 우선 내가 외국에 가서 그 정kit박을 이용해서 도박을 했다. 물론 현행법에 도박죄 됩니다. 상습을 할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도 되겠죠. 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출국을 할 때 신고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 현금이 미화로 $10,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한 1,200만 원 정도거든요.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까 네. 외국에서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돈을 땄다. 그걸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해서 돈을 따도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정kit방이 많잖아요. 예. 그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도박죄고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니까 이걸 내가 오히려 신고하겠다 하면서 딴 돈을 오히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결국에는 나에게는 범죄자가 되고 예.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예. 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원정 도박은 좀 근절되지 않을까 싶네요. 많습니다. 조금만 첨언해드리면요. 예. 지금 임방글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외환관리법이요. 이게 27조 1항에 보면은 $10,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0만 원치 안 되지만 이거를 신고 없이 또 해외에서도 만약에 신고 없이 우리나라 국내 뭐 신용카드식으로 인출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 말고요. 네. 이렇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2억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할까요? 국세청이 어제 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팀장님. 네. 예전에 보면 영화 같은 수법으로 돈을 많이 감췄잖아요. 이 기상천외합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한 내용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아궁이에다가 그렇습니다. 뭐 현금 숨겨놨던데 행태들이 어떤 행태들이 예, 나왔습니까? 고액 체납자인데 이 경북에 있는 한 전원주택을 예. 첩보에 의해서 이제 그 국세 징수원들이죠. 이 조사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예. 이제 첩보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집안 어디를 뒤져봐도 수색을 해봐도 전혀 뭐 그 돈 될 만한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조사관 한 명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전원 생활하는 아궁이를 보니까 예. 그 속에 이제 가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가방을 열어보니까 달러,
그다음에 5만 원짜리 다발 이런 게 한 6억 원이 나왔죠. 아유.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압수를 했는데 예. 사실 일선에서도 압수수색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뒤에 트렁크 속 말고 트렁크 바닥 판넬 밑에 예. 여기에 은닉하거나 화장실 천장에 은닉하거나 아. 그다음에 책장이 현장에 나가서 그 압수수색 영장이 표기라고 현장에 나갔는데 예, 예. 책이 있는데 이상하게 뒤쪽이 이렇게 퉁퉁퉁 거리고 가볍게 들린단 말이죠. 그쪽을 뒤져보니까 홈을 파가지고 예. 그다음에 금품이라든가 아니면 폐물이라든가 이런 걸 숨겨놓거나 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 아주 고액 상습 체납자 뭐 또 뇌물을 받은 돈을 예, 예. 은닉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예. 정말 끊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2004년부터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 그 사실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효과로 그런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런 그 오늘 보도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 아직은 그게 그렇게 큰 효과는 발휘하고 아.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지금 국세청에서는 지금 현장을 찾아가서 저런 거를 바로 징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는 이 돈을 어쨌든 납세의 의무라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냥 어차피 걸리면은 그냥 내가 내야 될 세금 내는 걸로 끝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